안녕하세요, 작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 라인 중에 베트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3팁을 이용해서 라인을 보내는 공인데요. 이 공은 이제 주로 이제 회전을 많이 쓰고 공을 얇게 치면서 포지션을 한다거나 키스를 뺄 때 이 라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시면 특히 좁은 라인에서나 공을 얇게 칠 수 있을 때, 이럴 때 안전한 득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3팁 시스템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앞돌리기 3팁 라인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베트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모두 다 다룰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3팁으로 앞돌리기를 치는 그 라인만 다뤄볼 건데요. 일단 베트남 시스템의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라인은 이쪽 코너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15를 치면 3팁 쳤을 때 반대편 코너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경유해서 저쪽 코너 부분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다 비슷하겠죠. 이쪽으로 한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한 포인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반 포인트를 이동해서 가운데 코너를 치면 같은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점점 이동해주면서 반 포인트가 줄어드는 건데, 장축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축은 2포인트당 반 칸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베트남 시스템 라인을 이용하는 공들을 한번 쳐볼 건데요.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자, 이 공이 비껴치기를 치면 될 것 같지만 키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얇은 면을 치고 회전을 빼긴 좀 어렵고, 무심코 비껴치기 형태를 치게 되면 어떤 키스가 나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의 키스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아주 뺄 수 없는 건 아닌데, 일단 키스 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보다는 3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 방금 전에 쳤던 이 라인 중에 첫 번째 라인에서 이용을 해서 15지점으로 공을 보내면 일단 앞공에 충격을 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공도 치기가 좋아집니다. 자, 제가 라인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저 라인에 태우게 되면 이 공이 일적과 얇게 맞았기 때문에 반대쪽 코너 부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까지도 좋은 포지션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1적구와 내공이 위치해 있는데 1적구가 2적구가 한 칸 정도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기준 라인 15 말고 반 칸 정도 이동해서 20방향으로 공을 보내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여기쯤 맞게 되겠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 라인을 조금 아까 앞에 맞은 것 같은데, 약간 앞에 와서 약간 길었는데 그래도 득점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팁으로 보낼 때는 이 라인하고 이 라인에 있는 공들을 요때 요 시스템을 위해서 공을 치게 되면 1적구가 저쪽 코너로 이동하면서 다음 공까지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치인데,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장축 2포인트에 걸린 라인에 공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공을 저 원포인트를 향해서 3팁으로 보내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런 기준점을 갖고 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공이 자, 이렇게 원포인트 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1루 보냈던 공을 이 지점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 지점으로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계산 생각하지 마시고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치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시스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라인도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자, 내공이 가까이 있어서 이럴 때 조금만 두께를 잘못 쓰게 되면 분리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인을 확실히 개념을 잡고 치셔야 되는 겁니다. 원포인트에서 가운데로 가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대로 보내놨을 때 이쪽으로 오면서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충격이 크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면서 라인을 똑바로 태우는 이런 방식으로 치시는 게 훨씬 더 득점에 용이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이 자, 이 위치에 있다면 아까 가운데 포인트를 노렸던 거를 가운데 포인트보다 약간 반 정도 뒤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라인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3팁으로 공을 칠 때 훨씬 더 편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적구에 충격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키스의 확률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 회전을 맥시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에러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맞을 확률이 높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배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자, 가운데 라인에서 저쪽 단축 15 정도로 진행시키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각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꺾여도 공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 20에서 15로 보내면 이 점을 통해 갖고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점이 있을 때 15를 쳤다면 지금은 저 원포인트 지점으로 가면은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좁은 라인에서도 응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3팁으로 치는 라인이 중요한 게 두께를 좀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키스가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거의 아슬아슬했지만 키스가 빠지긴 했는데 좁은 라인으로 갈수록 더 이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앞돌리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여기가 이게 폭이 좁죠. 그래서 어느 지점을 맞아야지 일로 가는지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 라인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는 일자로 들어갔을 때 여기로 와갖고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포인트 했기 때문에 반 포인트 정도가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반 포인트 점을 노리고 치면은 이게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예민한 각에서는 저렇게 원쿠션 지점을 특정하지 않고 보내면 공이 대부분 짧아질 확률이 많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준 라인에 있는데 이 위치에서는 여기를 맞고 많이 서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짝 저 원포인트보다 약간 안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조금 더 보내려고 했는데 정확히 원포인트 맞았더니 지금처럼 맞는 치 맞는데도 조금 길어졌어요. 그죠? 긴각 출발이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보다 약간 안쪽을 노리고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럴 때는, 좁을 때는 좀 더 공을 저 기준점보다 조금 안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시스템을 활용해서 3팁으로 내공을 길게 만들고 또 짧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들을 배워봤는데요. 좀 예민한 라인, 저 끝에 쪽에 있는 라인에서 어느 지점을 찾기 힘들 때 이 라인을 떠올리시면 좀 더 득점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의 배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아까 끝에 시타 현상 중에 뒷부분에 있었던 그런 라인들은 굉장히 예민한 라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이 시스템을 기억을 하셔서 공을 보내시면 득점 라인을 원활하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2를 활용해서 이제 앞돌리기를 짧은 라인을 만드는 건데요. 이 플러스2 시스템은 연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또 구간별로 다 틀려요, 값이.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좁은 라인에서는 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숫자를 꼭 기억을 하셔갖고 앞돌리기 짧게나 플러스 시스템에 적용을 하시면 이 좁은 라인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득점 라인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공을 보내는데 이 스트로크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앞돌리기 20 미만에 있는 앞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출발이 20 미만에 있는 형태들이 많죠. 뭐 이런 형태라든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 있는 공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각에서는 플러스 시스템 숫자가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숫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5, 10, 15입니다. 수구 출발선은. 그리고 코너가 20, 그 다음에 25, 35예요. 자, 그러면 기준은 3팁이고 부드러운 속도로 수평샷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대로 공이 움직이는지 일단 라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라인 5에서부터 한번 라인을 점검해 볼게요. 출발 라인 5에서 3팁을 주고 코너 포인트를 향해서 공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25로 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10라인을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라인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공을 이제 앞돌리기에 적용을 시켜볼 건데, 자, 이런 형태의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저 공을, 뒤돌리기 형태로는 공이 안 나올 것 같고, 구멍치기를 하더라도 공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앞돌리기를 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출발값을 읽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이 공 출발이 기본적으로 거의 5m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이 부딪히는 순간에 출발 라인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공 두 개면은 거의 5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은 자체가 제로가 아니고 5라는 거죠. 그럼 이 공이 여기서 자, 코너까지 자, 스트레이트로 갔을 때 여기가 오는 게 거의 한계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 두께랑 스트로크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께를 두껍게 치게 되면은 라인 값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이 더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최대한 큐를 수평을 유지하시고요. 큐를 수평을 유지하시고, 자, 큐선을 짧게 가는 게 아니고 팔로우를 길게, 얇으면서 분리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팔로우를 길게 가시면서 코너 쪽으로 부딪혀 줘야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껍게 치면 일단 키스가 날 수도 있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얇은 두께에서 큐를 공을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길게 코너까지 끌고 들어가야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 공을 얇게 쳐주면서 내가 큐선을 부드럽게 길게 끌고 가야지 키스가 안 나면서 공이 안전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라인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자, 거의 10선에 걸려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라인 수를 먼저 찾을 때 내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라인을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인이 뭐 어렵질 않죠, 그죠? 그러면 내가 10에서 25 방향을 보냈을 때, 자, 한 칸, 두 칸 반. 여기 딱 걸려 있죠, 지금. 그러면 같은 라인을 여기서 10에서 25로 보냈는데 내가 얘를 충격을 주면서 이 공을 보내게 되면 저 공이 많이 올라와서 키스가 날 우려가 있어요. 자, 약간 좀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쳐볼게요. 자, 간신히 키스가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을 이런 스트로크, 이런 두께랑 이런 스트로크 치시는 게 아니고 큐를 최대한 수평을 유지합니다. 수평을 유지하고 내가 얇게 치면서 충격을 안 주면서 저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우를 부드럽게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치셔야지 다음 배열도 좋아지고 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를 수평으로 갖다 놓고 팔로우를 길게, 분리를 넓게 시키는 이런 스트로크를 연습하셔야지 앞돌이 짧게를 좀 더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쪽으로 짧게 치는 라인의 공이 있는데 공이 가까울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각 잡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 라인이 지금 편하죠. 자, 15에서 35로 가는 라인을 공을 보내면 자, 15에서 공이 세 칸 반이요. 하나, 둘, 이 지점으로 오게 되고 이 지점으로 오면 리버스 엔드 라인상 득점이 되는 거죠. 이쪽 라인으로 오는 경우에는 충격을 줄이고 자, 스윙을 부드럽게 끌고 들어 분력을 키웠는데 이 경우에는 큐선이 오히려 짧아야 되겠죠. 바로 앞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이 포인트를 향해서 짧은 스트로크를 보냈을 때 이 지점을 맞고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런 형태로 이 공이 가는 거리랑 분리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좀 바꾸셔야지 훨씬 더 공이 편안하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자, 같은 라인에 공이 있는데 아까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을 이 지점까지 보내면은 시스템 값대로 왔기 때문에 공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값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깝기 때문에 더 얇게 보내기에는 좀 힘들죠. 이럴 때는 자, 팁을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투팁으로 해주면은 요만큼 좀 더 길어지면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투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서 치시면은 훨씬 더 공을 편하게 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스트로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공이 항상 라인 값에 따라서 서 있어 주질 않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빨리 설계를 해갖고 쳐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공이 이제 이 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 자, 내 공이 자, 편하게 분리를 시킨다고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은, 자,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0과 25에 어디 가운데 지점 쪽으로 공을 가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내 공 라인은, 자, 자, 1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공이 절로 보냈을 때 20과 25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두 칸보다 조금 더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정도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에. 자, 이 정도에 떨어지면 조금 짧겠죠. 그러면 이 정도 더 가야 되니까 이 가운데 지점보다 조금 더 앞쪽을 향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설계하고 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자, 그러면 저 지점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얇으면서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큐가 빨리 나가게 되면 안 돼요. 자, 부드러운 속도로 자, 요 진도 지점을 향해서 그냥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까지 포지션이 잘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라인대로 공을 보내면서 이 스트로크를 굉장히 유율해서 치시면은 이런 형태의 공들을 조금 더 확률 높게 치면서 설계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공이 서 있는데 먼저 이제 제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5에서 25로 가는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얘가 두 칸 반 움직이려고 했을 때 이 지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점에 떨어지는데 모자라니까 한 반 포인트 정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순간 이 숫자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지점보다 내가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낸다. 조금만 더 앞쪽으로 보내게 되면 길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 겁니다. 스트로크만 유의하셔갖고 여기까지 보낸 공을 여기까지만 보낸다는 느낌을 갖고 조금 앞쪽에 떨어뜨리는데 내가 이 공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안정된 속도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간신히 맞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빨리빨리 해가면서 치셔야 돼. 실전에서는 다 일일이 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라인에서 먼저 기준을 잡고 이격거리에 따라 갖고 내가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든가 속도를 조금씩 바꿔주든가 하면서 쳐야지 훨씬 더 빨리 득점이 가능하고 다음 공까지 좋은 배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좁은 각에서 짧게 치는 공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공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라인 수를 잘 읽으셔야 돼요. 공이 부딪혔을 때 가는 라인.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공이 휘어지는 라인이 되면 시스템에서 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안 주면서 스트레이트로 공을 보내는 이런 이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차분하게 공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큐를 수평을 유지하시고 팔로우를 좀 길게 끌고 가야지 공이 분리가 커집니다. 이런 스트로크와 속도를 중심으로 맞춰갖고 연습을 하시면 이 공의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스트로크나 속도에 대해서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카톡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라인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30에서 40, 50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해요. 내가 편안한 당점, 가장 많이 쓰는 당점이죠. 정상단에 10시 방향, 2시 방향 이 회전을 갖고 단축을 공략을 하시면 정확히 2대 1대2의 비율로 움직입니다. 이 비율을 이용해서 프로 시스템도 사용을 하고 앞돌리기 짧게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상단 카메라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 20 안쪽에서 좁은 각에서 3T 회전, 맥시멈 회전으로 20, 25, 35를 가는 그런 공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20보다 밑에 있는 포인트에서 짧게 보내는 그런 형태의 공들을 쳐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 중앙에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2시 방향, 10시 방향 3T로 쳤을 때
2대1로 비율 이동을 해요. 자, 어떤 건지 제가 지금부터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에서 앞돌리기를 짧게 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해보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을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 이 공을 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배치가 왔을 때, 자, 이 공은 지난 시간에 했던 20라인보다 훨씬 바깥쪽에서 출발이 되죠, 지금. 그죠? 자, 출발이 거의, 자, 이 정도 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자, 30라인 출발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거리가 2칸이죠,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이 공을 저 방향으로 보내주면, 자, 일루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배치가 왔는데, 자, 뒤돌리기가 자세도 불편하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돌리기를 쳤으면 좋겠는데, 자,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보내기 쉬운 자리를 먼저 선정을 해보세요. 자, 출발이 이런 식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봤을 때, 자, 한 칸보다 조금 더 가면 되죠. 자, 그러면은 한 칸을 가려면 반 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 반 칸보다 약간 앞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자, 반 칸 정도로 보내면 뭐 어차피 속도만 미스를 하지 않으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반 칸보다 약간 앞쪽을 노리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라인을 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일단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보내놓고 거기서부터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배열이 왔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이 공으로, 자, 얘를 쳐서 지금 뒤돌리기가 안 되죠. 자, 이 공이 맞으려면, 자, 이 부근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편하게 보낼 자리가 여기라고 봤을 때, 자, 이 정도 출발하겠네요. 이 정도로. 이 정도에서. 자, 50에서 한 칸을 내리면 되니까, 자, 40에서 한 칸 정도를 내리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투팁으로 저기 반 포인트를 보시고, 무리하지 않은 속도로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2대1 법칙을 이용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배치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자, 뒤돌려치가 의외로 자세도 안 좋고 키스도 많고 여기 떨어지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짧게 쳤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도 기준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죠? 자, 설계를 했을 때, 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자, 이 정도로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계를 해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자, 한 칸, 두 칸, 자, 두 칸보다 조금 반 정도를 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두 칸보다 반 정도 더 가야 되니까 여기보다 한 요 정도, 지금 제가 된 자리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보고, 자, 투팁으로 공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보낼 수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투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그거를 판단해 보시고 공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자, 요 정도 지점을 노리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너무 그 라인에 내가 맞춰갖고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분리를 할 수 있는 그 각도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좁은 각 출발 라인에서는 이 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회전을 좀 쓰면서 가는 게 조금 유리한 거고요. 자,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아주 예민하지 않고 입사반사로 움직일 때는 이럴 때 2대1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시면 공을 훨씬 더 편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도 지금 자, 출발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지금 30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에 맞아야지 공이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투팁으로 치게 되면 1로 넘어오기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조금 더 짧아지게 하려면 여기서 3팁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팁으로 자, 코너 부분을 보냈을 때 빠르게 보냈을 때 이 정도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너무 과한 속도를 쓰지 마시고 회전수와 라인을 믿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탄력을 주면서 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 구역에 따라서 잘 맞는 시스템을 골라갖고 사용을 하셔야지 훨씬 더 공을 편안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라인에 걸려있지 않다고 그러면 회전을 약간 조절하시든가 팁스를 조절하시든가 그렇게 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좁은 각 20라인이 아니고 그 라인을 넘어간 라인에서 투팁 회전으로 2대1 비율로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짧은 라인 한번 쳐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많이 여러 개를 했는데 이 상황마다 맞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떠한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전이 사람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 공을 놓고 나한테 맞는 회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점과 속도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공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자꾸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인 것 자체가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그 시스템 내에서 내가 그 시스템 라인을 자꾸 눈에 익히다 보면은 설계가 훨씬 빠르게 될 수가 있고, 굳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라인들이 눈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지점을 빨리 찾아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일일이 그 라인에 서 있지 않는데 그 공을 시스템을 맨날 적용하려고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라인에 공이 서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가감을 하면서 치는 게 결국은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내가 빠르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지를 계속 빨리 파악을 하고 공의 속도랑 당점을 맞추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공이 이제 차차 발전하면서 당구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다 이런 걸 보셨으면 좀 직접 쳐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많이 쳐보시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득점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공이 내게 되는 거니까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서 앞돌리기를 치는데 어쩔 때 회전을 주면 짧아지고 어쩔 때 회전을 주면 길어지는지 이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초보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 장축이랑 단축 기준에서 어떤 구간에서부터 회전을 주면 길어지고 회전을 주면 짧아지는지 그 임계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임계각 기준으로 회전에 따라 반응하는 공의 길어지고 짧아지는 내용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자, 어떤 라인에서 회전을 주면 길어지고 어떤 라인에서는 회전을 주면 짧아지는지 그 임계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자, 단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에서는 이 30에서 코너를 바라보는 라인이
여기가 임계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의미냐? 자, 지금 제가 30포인트에서 코너를 바라보고 무회전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을 향해서 공이 진행이 됐죠. 자, 이번에는 제가 회전을 3팁을 다 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거의 같은 지점으로 떨어졌죠, 지금, 그쵸? 자, 이번엔 그럼 다른 회전, 한 2팁 정도를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임계각이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임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임계각보다, 자, 입사각이 좁은 경우에는 회전을 주게 되면은 길어져요. 자, 제가 20라인에서 한번 쳐볼게요. 20라인에서 무회전으로 코너 방향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움직였고요. 자, 이번에는 자, 회전을 3팁을 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훨씬 긴 라인으로 떨어졌죠. 그죠?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차이가 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0라인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무회전. 자, 그 다음에 회전을 3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 임계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서는 회전을 주게 되면 공이 더 길어집니다. 이 임계각 밖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제가 40라인에서 무회전으로 코너를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거의 이 지점에 지금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회전을 많이 주고, 한번 코너 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무회전이 일로 떨어졌고, 맥시멈 회전이 지금 이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30, 이 임계각을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회전을 주면 길어지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회전을 주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돌리기를 칠 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자, 앞돌리기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요 기울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죠. 깊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까도 쳐봤던 것처럼 회전이 없을수록 짧아지고 회전이 많을수록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일단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점을 향해서. 자, 도착 지점이 지금 이쪽으로 왔죠,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서, 이번에는 회전을 3팁을 주고 똑같이 원포인트 라인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훨씬 더 길게 떨어졌죠, 지금. 그쵸?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좁게 형성이 될 때는 회전이 많을수록 공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을 이 입사각보다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입사를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임계각보다 각이 더 크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반대 현상이 생기겠죠. 자, 회전이 없을 때 좀 더 길어지고 회전이 많을 때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한 3분의 1 두께 정도를 쳐볼게요. 무회전으로.
자, 라인이 이 정도의 형성이 됐고,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회전을 3팁을 주고, 자, 같은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공이 돌지를 못하고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계각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그것보다 좁은 각도 입사가 되면 회전이 많을수록 길어지고 그 반대가 되면 회전이 많을수록 짧아진다는 거죠. 방금 전에는 단축 임계각을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장축에도 임계각이 있겠죠. 자, 장축에서 이제 장축으로 입사하는 경우에 아까는 장축에서 단축으로 입사였고 지금 장축에서 장축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2배가 되겠죠. 자, 이 6칸이 자, 이 6칸 기울기가 임계각이 되는 겁니다. 장축 임계 라인에서 제가 무회전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지점으로 날라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회전을 3팁을 주고, 자, 같은 코스로 공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지점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장축에서도, 자, 이 6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더 짧은 라인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공이 회전을 줄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임계전보다 좀 더 좁게 입사를 하는 라인 40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을 경유해서 포쿠션이 저 지점이 지금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회전을 3팁을 사용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훨씬 긴 라인이 형성이 되죠. 60보다 더 큰 각에서 입사를 시켜볼게요. 자, 이 코너에서 입사를 한다고 볼 때, 자, 제가 무회전으로 저쪽 코너 부분을 쳐보겠습니다. 자, 여길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을 많이 주고 같은 위치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아까보다 훨씬 짧게 움직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 임계각보다 점점 각이 커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이 지점에서 자, 가운데 포인트에서 무회전으로 코너 쪽으로 공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거의 돌지도 못할 정도로 왔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회전을 많이 주고 보내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공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냐면, 임계각을 기준으로 해서 임계각보다 지금 큰 자리에서 공이 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옆돌리기를 치게 되면, 자, 맥시멈 회전으로 줬을 때 거의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자,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방금 전에 그 자리가 이제, 회전을 주고 올 수 있는 맥시멈이었다면,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공을 보내고 싶다면, 회전을 더 주는 게 아니고, 회전을 덜 줘야지 더 길어진다는 거죠. 뭐, 일단 뭐, 이 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회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회전을 주면 이쪽에서는 더 길어진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렇게 좁은 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회전으로 더 짧아진다는 거죠. 자, 제가 똑같은 라인에서 같은 두께로 자, 처음에 무회전을 지금 한번 쳐볼게요. 자, 이 라인 경우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3팁으로 비슷한 두께를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 임계각을 기준으로 해서 입사를 할 때 더 좁은 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전이 주면 길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그 반대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임계각을 기준으로 입사각에 따라서 회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영상을 잘 보시고 이제 자, 어떤 경우에는 회전을 줘야 짧아지는지, 어떤 경우 회전을 줘야 길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간단한 원리니까요. 뭐 몇 번 굴려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돌리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했는데요. 이제 시스템은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사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쩔 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스토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태까지 나온 시스템들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쭉 모아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보시고 어느 경우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어떤 수로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좀 숙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제 실전에서 거리별로 자,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고 어떤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많은 시스템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공이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죠? 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일단 두께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을 칠 때는 처음 했던 2분의 1 기준 잡는 자, 그 두께를 치기 가장 편해요. 반 두께가 가장 득점 확률이 높겠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반 두께를 치면 두께 미스가 살짝 나더라도 이 공에 밀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리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자, 반 두께를 쳤을 때 무회전으로 오는 그 기준, 그 기준으로 갖고 안정된 속도로 부드러운 스트로크 해주시면은 라인을 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기후가 약간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무회전보다는 살짝 느낌팁을 줬을 때 이 지점으로 와서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편안한 두께를 겨냥을 하시고 그 시스템을 제가 위에다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안정된 속도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형태의 배치가 왔을 때, 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을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기준이 여기 있는 시스템이 좋겠죠. 자, 기준이 여기 있는 시스템이,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베트남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두께를 치는 무회전 하프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트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이 굉장히 좁은 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자, 하프 시스템, 하프로 반을 가는 자, 여기서 이렇게 출발 라인에서 반을 보내면, 무회전 반을 보냈을 때 이쪽으로 도착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지금 제일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4분의 1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 무회전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시는 게 제일 용이합니다. 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자, 뒤돌리기는 어렵고, 일단 뒤돌리기는 없죠. 자, 앞돌리기를 쳐서 거의 코너를, 자, 접전으로 돌아야지 맞는 공이에요. 자, 이럴 때 코너가 기준인 시스템이 어떤 게 있었죠? 자, 3분의 1 두께. 자, 이 라인이 있었죠. 그렇죠? 코너를 도는 라인. 자, 원팁에 지금 2에서 여기 1.5 이 라인으로 공을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원팁으로 공을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원팁 코너 라인을 이용해서 득점을 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칠 수 있는 두께와 이적구에 놓여있을 때 그 자리에 맞는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공이 이제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걸려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떤 게 있었죠? 자, 내가 자, 이 공을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연필 안쪽에 있을 때, 코너 방향으로 보냈을 때, 코너 방향으로 바라보 보냈을 때, 자, 3팁, 2팁, 1팁, 요렇게 움직인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공을 칠 때 과도한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공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 같은 경우에는 3팁으로 부드럽게 공을 보내면 자, 저 라인대로 가게 되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요 라인대로 공을 보내서 편안하게 득점을 하고 이렇게 포지션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런 형태의 배치인데요. 자, 옆돌리기가 두께가 거의 나오질 않는 형태고, 자, 다른 공을 칠 거 없을 때, 자, 다른 선택이 별로 없을 때, 자, 앞돌리기를 보내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죠? 자, 이 출발 라인에서 반 지점을 맥시멈 회전으로 보내면 일로 들어오는 기준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라인이 거의 저 하프 쪽으로 공을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이 공을 칠 때는 항상 두께를 자, 반 두께 이상, 반에서 8분의 5 두께 정도를 쓰시고 당점을 낮추신 다음에 충격을 주면서 공을 꽉 잡아주는 형태로 가야 회전이 살면서 라인이 키스도 빠지고 편하게 들어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이때는, 이게 어차피 시스템은 이제, 듀즈라고도 비슷하고, 배트맨 시스템하고 비슷한데, 이럴 때는 요 기준으로 갖고 공을 치시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배치가 있는데, 자, 이 배치는 뭐였죠? 자, 그때 썼던, 자, 구구단만 알면, 다 칠 수 있다는, 자, 억각이고, 일적구가 이쪽에 붙어 있을 때, 자, 곱셈 시스템이었죠. 2, 3, 4, 6, 8, 10. 자, 1적구는 3의 위치에 있고 2적구는 10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이 30을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이 된다는 거였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럴 때는 곱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어려운 배치인데요. 지금 비껴치기를 치기도 조금 애매하고, 뱅크샷도 좀 짧을 것 같은 이런 라인에서, 자, 팁스의 법칙이죠. 원팁은 한 칸, 투팁은 두 칸, 자, 포팁은 네 칸이 움직인다는 그 법칙을 이용해서 공을 일자로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배열에서는 팁 시스템, 팁당 한 칸씩 움직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이 20 라인 밑에서 치는 앞돌리기 짧게. 자, 이럴 때는 일반적인 프레스랑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20, 25, 30. 수구 라인을 읽으실 때 공이 하나 부딪히는 순간에 높이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자, 5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자, 5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한 6이나 7 정도에서 25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막, 이 지점으로 득점이 되는데, 항상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공을 두껍게 치고 충격을 주게 되면 공이 튀어 올라온다고 그랬죠? 자, 큐를 자, 수평으로, 완전 수평으로 놓으시고, 자, 부드럽고 긴 팔로우로 지점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시스템 값을 먼저 보시고 앞공에 충격을 주지 않고 팔로우를 길게 밀어서 분리각을 멀리 보내는 이런 스트로크로 공을 보내셔야지 안정적으로 득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인데요. 자,
굉장히 입사하기 좋기 때문에 여기를 떨어뜨려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럴 때는 베트남 시스템 라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기준 라인이 이쪽이었죠. 여기에서 15, 그 다음에, 자, 여기에 30에서 20, 그 다음에 여기서 15, 그 다음에 여기서 일자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자로 3포인트까지 공을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에 따라서 시스템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배치인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제일 편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짧은 라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대1 칸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여기서 자, 출발이 자, 40에 출발하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이 내려가면 득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투티 패전으로 저쪽 원포인트 반, 저 지점을 향해서 보내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조금 뒷점에서 약간 짧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오차는 다 득점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 배열에 맞게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지 잘 판단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앞돌리기를 훨씬 확률 높고 자신 있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들을 몇 가지를 놓고 제가 직접 이제 시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구사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보내드린 영상 참고하셔갖고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연습을 하시면서 자꾸 시스템을 대입하는 그런 것들을 몸에 연습을 하시면서 어떤 공의 모양에 따라 시스템을 대입하는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셔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돌리기는 생각보다 예민한 공이 많기 때문에 감각만으로 치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앞돌리기를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쌤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시스템은 많이 했죠. 근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기본이 이제 기본적인 라인을 잘 모르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시스템을 많이 올렸던 거고요. 웬만한 앞돌리 시스템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올린 거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그 배열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어떤 다른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다운샷을 활용해서 빗각일 때 각을 좁히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다운샷은 앞돌리기 외에도 옆돌리기나 끌어치기, 그 다음에 횡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잘 보시고,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스트로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브릿지도 짧고 그립도 짧고 이런 상태에서 다운샷을 가볍게 눌러줬을 때 꺾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이 움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운샷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다운샷을 이용해서 각을 좁히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공이 이적구의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내 공이 이렇게 빗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을 갖다가 정말로 얇은 두께를 쳐서 부드럽게 쳐서 맞추는 게 편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일단 아주 얇은 두께를 써갖고 부드럽게 한번 보내볼게요. 자, 꽤 얇게 쳤다고 쳤는데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두께에 신경을 써서 더 얇은 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자, 거의 움직이지도 않을 두께를 맞춰서 조금은 이렇게 쳐갖고 간신히 맞췄어요. 근데 자,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을 너무나 얇게 쳐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엔 제가 짧은 스트로크와 다운샷 효과를 이용해서 공을 지금 충분히 두께를 썼어요. 지금 공의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다운샷을 하게 되면
각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운샷을 하실 때는 이 그립을 평소에 잡는 데보다 한 뼘 정도 앞에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브릿지도 평소에 브릿지가 이 정도였다면 브릿지를 조금 짧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뒷큐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큐선을 짧게 자 이렇게 되면 짧게 내밀면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공이 이런 형태로 서 있습니다. 자, 이 공도 정말 얇은 두께를 치면 될 것도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얇게 힘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자, 나름 얇게 쳤다고 쳤는데, 많이 짧아졌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가장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거의 얘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쳤는데도 지금 없었어요. 자, 그만큼 이 공이 얇게 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도 이런 공 같은 경우에도 너무 조심스럽게 치면 훨씬 더 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방금 전처럼 제가 다운샷을 이용해서 약간 스피드 있게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운샷을 이용하면 자, 원쿠션에서 공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공을 뽑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을 면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운샷을 이용해서 조금 탄력 있게 구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앞돌리기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옆돌리기가 있을 때 대회전을 치기가 뭔가 약간 이 위치가 좋지 않고 이럴 때도 그냥 면으로 가면 이 공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운샷을 이용해서 각을 좁혀내면 이 공이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사각에서도 다운샷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에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면으로 치기가 뭔가 약간 불편하고, 우리가 시다라고 많이 하죠. 얇게 세게 치는 그런 형태는 뭔가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다운샷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살짝 공을 다운을 시켜갖고, 끌림을 빠르게 만들어서 공을 꺾어 놓는 스트로크가 다운 스트로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인데요. 자, 내 공이 흰 공으로 여기서 원쿠션 맞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치는 횡단 형태의 공을 치는데, 이 공도 회전을 주기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란 말이죠. 회전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시장점에서 살짝 다운샷을 이용하면 이런 라인이 빨리 꺾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샷을 이용하면 이런 형태의 횡단들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배치인데 이런 공들도 회전을 쓰기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이 공도 마찬가지로 6시당점에서 다운샷만 이용해서 공을 치면은 요것도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치인데요. 이런 배치에서도 회전을 쓰게 되면은 어느 한 방향에서 회전이
작용을 하면서 공 모양이 잘 안 나오겠죠. 이런 배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시 당점으로 다운샷만 이용해서 입사 반사대로 공을 보내게 되면 횡단이 되면서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샷을 이용하는 공들이 제법 있는데, 이 다운샷을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 분리각이 불편한 상황이나 끌림을 빠르게 만들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운샷을 배워봤는데요. 이 다운샷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짧은 브릿지, 그 다음에 짧은 그립, 그 다음에 간결하게 밑으로 내려 꽂는 느낌을 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공이 움직임이 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다운샷을 이용하는 공들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